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이죠. 6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네요. 또 내일이죠. 2월 7일 수요일 또 주요 기사들, 테마 종목들 또 출연드리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명절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시장이 뭐 뚜렷한 방향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좀 관찰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이제 워낙 확실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고 투심이 안정되는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최근 흐름에 있어서는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나마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수 자체는 미증시가 또 그 파월의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3대 지수가 추락을 했죠. 근데 크게 내려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좀 대내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 특히나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개파락에 쭉 하락하는 초반에 분봉을 보시면 지수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회복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0.58%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0.1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부분이고 내일 그리고 모레 특히나 그 설 연휴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 거래일인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죠. 이 부분도 또 겹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틀간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잡아가고 좀 공격적인 포지션은 잡으면 안 되신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했던 테마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자면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초전도체 교육 그 오후에 반도체 수급까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육주나 그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좀 초반에 힘을 주더라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주고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주가 의외로 좀 시가 기준에서 이제 상승분이 좀 남아졌고 좀 지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걔네들은 이제 바로 이제 거의 밀리다시피 했다가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치고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는 널뛰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저출산 그리고 뭐 전고체 그리고 오후 이제 막바지에 판이 좀 뒤집혔죠. 반도체 수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나 그 또 이제 개별 이슈 또는 그 저 PBR 근데 오늘 사실은 좀 힘을 못 썼거든요. 힘을 못 썼는데 대형주 위주 쪽에 좀 수급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대형주 수급이 좀 많은데 일단은 그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 기둥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 이제 투심을 좀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주는 시장의 기둥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대형주입니다. 걔네들이 기둥이 부실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이 좀 단단해져야 즉 대형주의 회복이라든지 수급이 좀 관찰이 돼야 그 이후에 시장의 투심이 잡히고 중형주, 소형주 수순으로 활력이 돌면서 활력 장세가 이어집니다. 지금 그러한 시그널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는 또 웃을 수도 있어요. 저 PBR이 뭐야? 그런 테마가 어딨어? 근데 시장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냥 그게 테마다 하면 테마인 거예요. 저 PBR. 일단은 요거가 이제 가치적인 접근이죠.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시장이 뭐 같이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 수급이 쏠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가치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의 이제 접근 방식, 이제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들이나 그 시장의 그 분위기나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 있는 아이들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주의 움직임까지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차후적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의 그 무죄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멈췄던 삼성의 시간이 이제 폭발적으로 동력을 얻어서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간다. 멈췄던 만큼 더 강력하게 뭐 이제 M&A라든지 뭐 신사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공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간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꼽았던 게 반도체였고 반도체는 대표적인 지수 연계 테마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최근에 또 이제 미래차의 움직임도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애들의 또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은 추가적으로 또 지수를 땡길 수 있는 명분은 또 이제 하나의 요소로 또 자리를 할 수가 있다. 예, 오늘 오후 반도체 수급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최근에 또 이제 현기차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애들의 움직임도 좀 인상 깊었죠.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일단 오늘 이제 강세 테마 자체는 뭐 좀 기억을 해둬야 할 만한 부분은 오늘 강했던 애들 저출산이나 전고체인데 오후에 반도체 수급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사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당연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아마 그 설 들어가기 전까지 좀 강력한 이슈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나올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죠? 돈 내서 써야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추려뒀었죠. 반도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로봇이나 그리고 이제 AI, 뭐 이제 6G, 뭐 이런 식의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동력을 확 돌리면서 이제 멈췄던 시간만큼 네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를 한다. 요거에 이제 분야들은 이제 이쪽으로 좀 추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저희가 1순위로 꼽았던 거는 반도체죠. 그거를 우리가 오늘 오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기 하락이 컸었고 이런 내용들 필두로 오늘 수급이 전체적으로 밀어 빠쳐줬죠. 예, 이거는 일단은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금주 이후를 좀 더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 그렇고 오늘 일단 반도체 움직인 걸 저희가 봤죠. 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절대 그냥 안 죽는다고. 오늘 같은 경우에 회복을 가장 좀 강하게 해줬던 느낌이 있어요. 투경이 걸렸는데 밑에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보면은 거의 28%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고점 이렇게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가지고 좀 보면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의 상승량이 있었고 오늘 또 좀 의미 있는 아이 워트가 있었죠. 워트 이거 기사가 괜찮아요. 제가 이게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닫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얘라고 봅니다. 상한가를 터치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잠글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장중에는 아쉽게도 얘가 상한가가 11,100원인데 11,110원인데 11,100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우리가 오후에 매매를 했죠. 3번이나 때려가지고 3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시외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두두두두두 흔들다가 사실 뭐 불안하잖아요. 신규주에다가 오후에 기사 달았지 대금은 많이 터졌어도 기본적으로 기사의 그 강도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석적인 부분이나 체감도나 이제 그 노하우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게 경험치가 없으면 이거는 사실 이제 엄청 불안하고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10시 10분 이후에 투매 요것도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개미들 심리학 개미들은 겁나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게 털릴 수밖에 없고 상단 애들 봐봐요. 이거 지금 이게 살아남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감 자체는 다시 1,800원을 끌어올려서 다행이다 하는데 시외에서 또 저가를 보면은 1,540원까지 또 빼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장 기점에서 정상적으로 버틴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렇게 흔들고 좀 올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내일 또 갭이 많이 뜬다면은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기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무제 이재용 중동 간다. 5G 반도체 협력 모색한다. 역시나 5G, 6G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타고 중동을 간다고 하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일단은 일정을 소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바쁘게 움직이죠.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고 세계 데이터 센터 4강 올해 설비 투자 늘린다. 서버용 D램 반등 속도 분나. 데이터 센터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부분은 D램의 수요입니다. D램의 수요. 밑에 보면 AI발 메모리 훈풍 현실될 듯하다. 올해 서버 D램 탑재량 17.3% 급증. 경량화 또 밑에 보면은 경량화 온디바이스 AI 기술 부상에 국내 기업들 일단 출사표. 뭐 삼성이든 뭐 LG든 뭐 SK든 뭐 하여튼 뭐 요런 내용들이 좀 많던데. 보자.
이거에 대한 기사 내용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 그리고 5G는 일단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살짝 뒤로 넣어도 보자고요. 반도체에 좀 더 집중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의 주요 좀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글로벌 정보기술 IT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센터 공룡 기업들이 일제히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설비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이게 이제 중점이죠. 챗GPT,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등 최첨단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로 분석된다. 이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세계 각지의 고성능 서버 수가 확대되면서 핵심 부품인 D램 판매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반도체가 뭐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눌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리를 거의 다 이제 걸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조금 돌려주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건지 이제 기사 자체도 좀 많이 빠져있던 연계 테마 쪽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진 모습이더라고요. 새 거가 뭐 나오기보다는. 자, 갤럭시 링입니다. 기다려 라이플 삼성 절대반지 갤럭시 링 올해 출격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인터플렉스 뭐 절대반지라 하죠.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시장에서 또 주도주 역할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이 컸죠. 시장 안 좋을 때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 윗자리 안 깼죠. 지금 보시면 처음 이제 그 상한가를 닫은 캔들일 거예요. 상한가를 닫은 이 기준봉을 일봉상 기준봉을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 매물대 새로운 자리를 만든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위기와 기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찰할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인터플렉스 그리고 지네틱스 하이딥 드림텍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주는 일단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 인터플렉스 하나 볼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본다. 하면은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요러한 또 관련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두시기 바라고. 일단은 뭐 몰라 갤럭시 링이 지금 뭐 이 기사로 단지 이 기사로 내일 주도 테마를 한다. 뭐 인터플렉스 대장 가고 지니티스 하이딥 드림텍 뭐 다른 애들 다 따라온다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대장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다음입니다. 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자체도 여러분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1.5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줬죠. 특히나 이제 뉴플렉스 나무관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비전 프로가 시동을 걸어줬고 지금 단기제로 소멸 그리고 지수 여파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미래 먹거리고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이제 헤드셋을 이제 출시를 했죠. 지금 한국 출시 일정도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 LG 등등 또 이제 그 헤드셋 개발 출시를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요거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또 꼭 헤드셋이 아니라도 메타버스라는 이제 그 기술 분야 자체도 그렇고요. 상당히 조금 미래 먹거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옥석 가리기 끝났다. 메타버스 비전 프로 없고 제도약 시동. 자, 비전 프로가 스타트를 끊어줬어. 자, 비전 프로 요거 일단은 단기치료 소멸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근데 메타버스가 끝입니까? 아니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산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끌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통과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메타버스가 제2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정부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돼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메타버스와 확장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자,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메타버스 그 헤드셋의 이슈로 좀 땅땅 튀어졌던 뉴플렉스 나무가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리고 MP 맥스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나 위즈익이나 뭐 이런 애들도 많은데 일단은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 개 올릴게요. 뭔데 14분이고. 자, 화장품이랑 비만 치료제죠. 화장품은 일단은 그 설 연휴 전에 그냥 그 단기적인 테마로 갑자기 뿅 하고 튈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은 이게 상승량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지는 특징이 있어요. 좀 위험합니다.
그냥 이게 시기적인 부분들 이런 이슈 통해서 설 전에 한번 좀 기대감으로 한번 뭐 이제 쏜다든지 뭐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건강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일단 설 연휴에 중국 관광객이 몰려온다. 8만 5천 명 방한 예상. 이제 요 중국인들이 한국 놀러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을 이렇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당당당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쓸어 담는다고. 이제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화장품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중국인들 관광객 이제 막 들어오고 막 하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반응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런 뭐 화장품 관련주 나머지도 많거든요. 뭐 엄청 많잖아요.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토니모리 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그냥 제가 한번 정리해놨던 건데, 일단은 뭐 청담 글로벌은 좀 끼가 있고 연우도 그렇고 컬러레인지 색조 화장품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가 움직일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 뭐 좀 요런 이슈가 있으니 설 전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움직여주면 한번 또 뭐 이런 내용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인지하고 한번 건드려 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건드리고 당일이나 뭐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끝낸다 생각을 해야 돼요. 손절할 각오도 해야 되고.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제 얘네들 종목들은 많이 이제 차트가 깨지고 이제 내려가 있는데, 일단은 머스크 비만약 생산 늘린다. 노보노디스크 위탁 공장 인수. 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진 상황.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접근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블랙테마예요. 친이란 무장 세력 첫 반격. 드론 공습에 쿠르드 대원이 7명 사망했다. 지금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군 기지를 또 공격을 해서 친미 성향의 용병인가요, 저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친미 군인?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 이들이 한 7명을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이 보복 공격을 했죠. 그리고 추가로 미국 보복 공격 와중에 이란 3월 걸프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한다. 상당히 이거는 자극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대리전을 하나만 하고 있죠. 이 무슨 세계 3차, 4차, 하여튼 세계대전을 또 하겠다는 거야, 뭐야. 상당히 좀 그런데,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원유, 그리고 방산, 일단 여기에 또 중국이 또 들어가 있고 지금 대만이랑 또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쪽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지금도 연계랑 역행이랑 계속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도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총선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렇고 특히나 지금 이런 중동 확전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 완전히 그냥 긴장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긴 한데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연계랑 역행이랑 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좀 복잡한 투심 속에서 좀 방향을 좀 잡기 어렵고 좀 난해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또 순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고, 2순위는 메타버스랑 갤럭시 링을 넣을 거예요. 자동차 쪽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 PBR도 좀 봐야 되고, 오늘 좀 쉬어갔잖아요, 그죠? 3순위는 블랙을 넣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저출산이라든지 교육 자체도 지금 의대 증원도 있고 뭐 이제 늘봄센터 요것도 지금 같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 개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의대 증원을 아주 강하게 좀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 파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사협회에서 파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기사 토대로는 뭐 요 정도 좀 관찰을 먼저 좀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뭐 자동차 저 PBR, 그러니까 교육, 저출산, 뭐 신규 상장주도 지금 좀 잘 움직이고 있고, 뭐 나머지들 좀 강했던 종목들도 당연하게 관찰은 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팀장 따라서 오늘 저희 매매 4번 했고 4번 다 성공해서 수익 다 봤거든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헤쳐나갈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같이 또 수익 보실 분들, 배워가실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2360-9542입니다. 초대로 문자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